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노동계가 시간당 6,700원 관철을 위해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좌익 교수라는 아이디로 인터넷에 호남과 여성, 야당 정치인을 폄훼하는 악성글을 올린 국정원 직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황 팀장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이번 달 29일이던가요? 예, 법적으로 29일,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네. 그때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모레 열리는 노사정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종결하기로 일단은 합의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시한을 넘길 거라는 전망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노사 양측의 수정안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동계는 올 초부터 최저임금 요구액을 시급 6,7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2014년 최저임금 5,210원에서 28.6%가 인상된 금액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경영계는 동결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만약에 올리더라도 작년 인상률 7.2%를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오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회의에서만큼은 투쟁보다는 교섭을 중심에 두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왔고 실제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막판에는 결국 어느 정도 갈등 상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양대 노총 위원장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고 또 청년 유니온 같은 데에서는 최저임금 6,700원 인증샷 찍기 캠페인 이런 것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7.2%를 올린다면 한 5,600원 정도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국정원 직원으로 확인됐죠. 좌익 예. 교수.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데 언제 받은 거예요? 예, 육사 지방선거 직후에 받았습니다. 네. 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죄인을 처형한 후에 머리를 길거리에 내거는 거를 효수라고 부르는데요. 그 좌익 교수, 그러니까 좌익들을 그렇게 머리를 치자 이런 뜻인데 이런 아이디로 호남 지역과 야당 비하 글을 썼던 국정원 직원 A씨가 이달 초에 서울중앙지검에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커뮤니티 게시판 같은 인터넷 공간에서 전라디언, 홍어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또 5.18 광주항쟁을 폭동으로 규정한 그런 게시물 16건, 또 댓글 같은 경우는 3,451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지방선거 직후에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방송에서 차마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뭐라고 할까 저질 용어들을 많이 사용했죠. 그렇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때 검찰의 모습을 보면은 제대로 과연 수사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논평을 냈는데요. 특수훈련을 받았고 거대 조직의 일원인 그가 개인적 판단으로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글을 썼을 리가 만무하다라고 하면서 재판이 진행 중인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과의 연계성이 밝혀져야 된다라고 배후 수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입장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좌익 교수는 국정원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유우성 씨 사건에서도 그 수사에서도 관여를 했다라고 하면서 검찰이 서둘러 덮으려고 했다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에 역대 대통령 가운데 비호감도 1위라고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이명박 전 대통령. 예. 박사 학위를 받는군요. 예, 경북대에서 받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안정적인 국가 경영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경북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게 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북대 경영학부의 결정입니다. 경영학부의 일부 교수들이 반대를 했지만 교수 3분의 2가량의 찬성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총학생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어제 성명을 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중에 일어났던 원전 마피아, 소통 부재, 서민경제 파탄과 같은 과오를 학위 수여 이유인 안정적 국가 경영이라는 이유에 합당하게 명예박사를 줄 수 있을지 자격이 심히 의심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이 명예박사, 명박 학위 수여식은 다음 달 16일 경북대에서 강행될 예정인데요. 그때까지 아무래도 계속 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명예박사 학위를 명박학위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그러니까 환노위라고 하죠. 예. 환경노동위원회에 되게 배속이 되는 건가요? 예, 19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의원 정수 조정 때문에 환노위에서 배제됐던 정의당이 하루 농성 끝에 비교섭단체 몫을 확보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하고 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가 합의를 통해서 새누리당 8명, 민주연합 7명,
비교섭 단체 1명 이렇게 숫자를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심상정 의원이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환노위에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정의화 국회의장이 중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존경한다라는 이례적인 논평을 냈는데요. 거기에도 이 얘기가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여야의 의견을 수렴해서 환노위에 비교섭 단체의 몫을 배정해서 정쟁의 불씨를 끈 것도 정의화 의장의 큰 정치력으로 높이 평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허영일 민주연합부 대변인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KBS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내 여론조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장의 조건을 물었나요? 예, 새 사장의 조건으로 정치적 독립성을 꼽은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새노조라고 하죠. 지난 19일에서 23일 동안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응답자 1,561명 중에서 77.1%가 정치적 독립성이 우선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12.2%가 경영능력, 4.9%가 소통 능력을 꼽았습니다. 또 사장 인선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장 인선 방식과 관련해서는 89.2% 압도적인 숫자가 11명의 KBS 이사 중에서 8명 이상의 찬성으로 임명 제청이 돼야 된다라는 특별 다수제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네. 자, 국제 신용평가사 가운데 하나죠. 피치사. 예. 한국의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예, 요즘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주도해서 총 주택담보 인정비율 LTV라고 하죠. 그리고 총부채 상환비율 DTI 이렇게 부동산 금융규제를 완화하려는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피치는 보고서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가 이미 높은 수준인 과계부채 비율을 더 높이고 가계부채 상환 능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단기적으로보다 장기적으로 더 문제다라고 전망하면서 한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이미 160%를 초과해서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들 가운데 주요 뉴스들 또 뭐가 있었습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방선거 기간 중에 흑색 선전을 했다는 이유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한 형사고소와 별도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트위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지난 20일 숙제를 안 했다는 이유로 학생 8명이 앉았다 일어서기 800회라는 간접 체벌, 얼차려를 받다가 A모 군이 허벅지 근육이 파열되고 내장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후 5시 청와대에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재원 수석 부대표를 50분간 만났습니다. 장관 후보자 8명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어제 국회에 제출한 상황에서 여당의 분발을 당부하기 위해서 부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